안 하기로 했으면 거기 합의에 따라 좀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부끄럽지는 않은데요. 좀 합의를 했으면 지원해요. 부끄러우세요? 민주당에서 뜬금없이 현안질을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참 민망하지도 않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 자녀 병역 특혜 의혹 사건, 윤석열 검찰관 직무배제 사건, 법무착한 폭행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 공수처 불법 사찰 한 번이라도 받아들인 적 있습니까? 야 정말 두껍다. 이럴 수도 있구나. 정의로운 척, 개혁적인 척, 합리적인 척, 척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찹니다. 오늘 현안질이 이 답변 들으려고 한 겁니까? 대통령 후보 부인의 출입국 그거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려고 지금 현안질 하는 겁니까? 법무장관, 박봉계 법무장관 참 나쁜 장관이에요. 정말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들어보세요. 아니, 장재원 장관 며칠 간사님. 안 남았는데 장재원 간사님, 제가 장관 뭐라고 며칠 안 답을 했기 남았는데 때문에 민주당 무슨 예? 공 세워가지고 복귀하는 거 지금 뭐 눈도장 찍고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선 답을 했기 공신력이 때문에 올라가지고 한심한 짝이 없는 장관이에요. 장재원 해보세요. 간사님, 정말 법무장관이 저런 식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뭐를 참 확인해 한심해요, 줬길래 그렇게 정말. 노여워하십니까? 정말 출입국 기록이 뭐 어쨌다고요? 이거 하나 들으려고 아이고 내 정말 법무장관 대한민국 법무장관 수준이 한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한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자, 어제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는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대신해서 보신 것처럼 서로 공격에 공격을 거듭하는 대리 난타전이 종일 펼쳐졌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녹취록을 다시 재생하기도 했는데요. 그 상황도 영상으로 잠시 보시죠. 자, 보여주시죠. 김건희 씨 한동훈이 통화 전화 오는 녹음입니다. 거라? 한동훈? 응.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좀 제보 좀 할 게 몇 개 있는데. 내가 번호 줄 테니까 거기다 해. 그게 뭘 해야지. 그 동생 말 조심해야 돼. 어디 가서 절대 조심해야 돼. 지금 보니까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한동훈 씨한테 수사지휘 해왔던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공감 가는 바가 있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저 대화가 어떤 맥락과 어떠한 시기에 어떤 취지로 정확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잠시 해드린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오전에 네거티브를 중지하겠다라고 선언한 뒤에 불과 1시간 반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저렇게 김건희 녹취록을 민주당 측에서 재생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들으신 것처럼 여당 의원이 김건희 씨 관련 질의를 하니까 박범계 장관이 지적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있다. 뭐 이런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 글쎄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말 시끄러웠군요. 분위기가. 예, 저기서 지금 선거 대리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일단 박범계 장관이 공감 가는 바가 있으나 어떤 맥락과 시기에 정확하게 됐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말은 본인의 생각이고 앞에 공감 가는 바가 있으나 이거는 같은 당 의원들을 인식한 사족이라고 저는 봐요.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이 그 틀어놓은 녹취록에서 처음 대화가 먼저 한동훈 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김건희 씨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김건희 씨와 대화를 한 이명수 씨나 저기서 지금 저 녹취록을 튼 김용민 씨나 김용민 의원이나 상당히 악의적이라고 봅니다. 먼저 김건희 씨가 한동훈 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명수 씨가 그 전에 내가 제보할 거 있고 한동훈 검사장이 이거를 잘 해줄 거 같고 이런 밑밥을 깔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다 제거하고 딱 저기부터 큰 거는 김건희 씨 말부터 튼 거는 저기 상당히 뭔가 김건희 씨의 그 발언에 대해서만 꼬투리를 잡고 싶어하는 그런 악의적인 재생이라고 보고 여기서 지금 김용민 의원이 수사 지휘를 언급을 했는데 만약에 한동훈 씨가 그런 제보를 받았으면은 그걸 검찰총장이나 그런 사람들이랑 당연히 상의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직무체계상 수사 지휘라는 거는 개시 종결 그 진행 방향을 어떻게 하는지를 명령을 하는 건데 제보를 여기다가 해봐 그렇게 얘기해 준 것만 가지고 수사지휘 아니냐고 물은 거는 이거는 어떤 프레임으로 몰고 가기 위한 정치적인 발언이었고 박범계 장관도 거기에 장단을 맞출 수는 없지만은 공감한다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는 그냥 얘기를 한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어제 법사위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계속 제기해왔던 문제인데요. 김건희 씨가 특정 인물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에 출입국 기록을 삭제했다. 그러니까 기록이 삭제됐다라는 의혹을 민주당 측에서
줄곧 제기해 왔었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어제 법사위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14년 재판에서 이 출입국 기록이 없었거든요. 이게 왜 그 당시에 없었을까? 이것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또 다른 김건희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우리 직원은 김건희로 검색을 해봤고 김명신이 아닌 이름만 명신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검색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체코 여행과 관련된 출입국 기록은 그때도 지금도 삭제되지 않고 우리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무부 직원이 검색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실수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그동안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서 조국 전 장관까지 여권 인사들은 줄줄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공격의 소재로 삼아왔습니다. 자, 본인들이 제기했던 의혹이 정말 어이없게도 이 법무부 직원의 검색 실수 때문에 확인이 안 된 사실로 지금 드러난 건데, 자, 그런 사실 확인 이후의 태도는 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안민석 의원이나 조국 전 장관의 이런 태도가 국민들한테 정말 큰 실망을 주는 겁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 의혹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사과하는 게 맞죠. 유감이다라든가. 거기에서 정당한 의혹 제기한 것을 모욕하지 말라. 이건 오히려 자기가 정확하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오히려 화를 내고 성을 내는 모습이고요. 저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법무부 장관 하셨던 분 아니에요? 여기 이분이 맨 먼저 제기했던 게 이런 기록 삭제 범죄,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기록 삭제 범죄인데 왜 수사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게 일개 개인이 이 출입국 관리 기록을 들어가서 이걸 무언가 압력을 행사해서 막 출입국 관리 기록을 삭제할 수, 조국 장관 하셔서 아실 텐데 이거 안 된다는 거. 네. 이런 의혹 제기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또 아닌 게 나오니까 갑자기 누가 엉터리 주민번호를 넣어서 이걸 검색하지 못하게 만들었느냐? 이걸 또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공격은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주는 것뿐이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에 입각해서 비판을 하고 검증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네. 이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했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을 내는 건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이 무속 논란도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윤핵관들도 무속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정치인 출신의 윤핵관이란 분들은 사실 무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옹호를 안 하고 있거든요. 기억나는 언급이 없으시죠? 어쨌든 무속에 깊숙이 관여한 삶을 살아온 것 같다.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할 때 무속인과 상의 혹은 지시요 하는 관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력히 들고, 이게 무슨 사골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 오래 울거먹을 일인가 싶은데, 우선 윤석열 후보 주변에 왜 자꾸 무속인이 등장하냐? 아니 그러면 이재명 후보 주변에 왜 자꾸 조폭들이 등장합니까? 이래저래. 이상한 거는 더 이상하죠. 사실은 조폭이 등장하는 게 더 이상하고. 자, 김건희 씨를 만났다는 유명 역술인의 인터뷰가 이 JTBC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죠.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를 통해서 역술인에게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이 되는지 물어보라고 했다. 뭐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왔는데, 자, 이를 두고 추미애 전 장관은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역모에 가깝다.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요, 이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을 했잖아요, 어제. 뭐 그 뒤에 또 이 네거티브가 이어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이 무속 논란에 대한 이야기는 네거티브에 들어가는 거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무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큰 범위 내에서 모두 다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저는 네.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컨대 뭐 개인적으로 가서 무속 뭐 점을 보거나 사주를 네. 보거나 이런 거는 뭐 개인적인 자유니까 그거 가지고는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이 그 내용 자체가 예컨대 윤석열 후보 이 지금 그 아까 보여주신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이걸 윤석열 후보가 물어보는 얘기가 전화기 속으로 들렸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은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 문제와 연관된 부분이어서 그냥 무속 모든 걸 다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 안에 정말 자질 문제와 연관돼서 검증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알 권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분리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얘기나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한 부분은 네거티브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대통령의 자질의 문제와 연관된 부분은 좀 분리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할 때는 그 네거티브의 범위가 어디인지도 좀 언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